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형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였죠? 네, 예. 수능 30일을 앞두고 본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이제 최종 점검이라는 의미가 좀 있었을 텐데요.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잘 본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생각보다 못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차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같이 진행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이제 우리 학생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무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습에 앞서서 저는 좀 건강 관리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실제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날 잘못하면 컨디션이 망가지게 되면 제 자신의 본 실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학습은 한 달 남겨놓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수능 체제 학습 환경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능이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는 국어하고 수학을 보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을 문제를 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는 그리고 영어하고 이제 탐구를 하는 그런 습관을 하고요. 평소보다는 한 80% 정도만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더 늦춰가면서 천천히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선배들의 입시 준비를 보면서 예비 수험생들도 이제 내 차례다 이렇게 싶을 텐데요. 조민정 선생님,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가 거의 마무리된 학생도 있고 마무리 짓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봤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휴식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휴식 시간을 그냥 놀지 마시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고민하시고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 진로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을 채워나갈 것인가, 또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좀 휴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진학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요.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는데요.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스포츠과학연구원이나 선수 트레이너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2.55등급, 모의고사 평균 3.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스포츠, 과학, 독서입니다. 희망대학은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과학연구원이나 운동 트레이너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화를 줬는데요. 우리 학생 지금 스포츠과학연구원이나 선수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고 원래는 스포츠 이쪽 과학 쪽보다는 마케팅 분야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네. 저희 친동생이 지금 야구를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작년 정도인가? 어깨를 좀 다치고 나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러 다니면서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동생을 보고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계열도 이공계로 와서 마케팅 쪽보다는 스포츠과학연구원이나 운동 트레이너 쪽으로 가는 게 계열이랑 좀 더 맞고 저랑도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쪽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쁜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지금 진학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스포츠 과학과라는 게
체대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체대라고 하면 정시랑 주로 실기를 준비하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고 봤고 또 조사를 좀 해봤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그게 좀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 이제 진학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느껴지는데요. 이정현 선생님과 오늘 그 궁금증들을 잘 풀어볼 텐데 진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속 시원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정현 선생님, 우리 학생의 이제 간단한 특징이 무엇이고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그 우리 학생의 그 자료를 전부 다 보고 한번 훑어봤는데요. 저는 그 우리 학생이 진정한 융합형 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동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과 과학을 접목하는, 그러니까 스포츠와 과학을 접목하는 그런 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 친구가 굉장히 독서를 많이 했어요. 한 16권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눈에 띄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라고 하는 것, 이제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정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정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시에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늠이 돼야지만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학생의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9월 모평 점수 보겠습니다. 국어 100분이 49.69의 5등급, 수학 가영 75.79의 4등급, 영어 78.31의 3등급, 화학 원 85.65의 3등급, 생명과학 원은 79.98의 3등급이고요. 100분이 총합 287의 평균 등급 3.75입니다. 자, 그럼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에 대한 정시 예측 평점을 볼까요? 별 하나 받았네요. 조금 별이 더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가는 부분이니까 좀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 지금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를 정시 전형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별점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이렇게 별점 하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9월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별점을 매겼고요. 뭐 특히 그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학과가 이제 스포츠 과학과거든요. 근데 정시에서는 스포츠 과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학생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실기도 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를 줄 건지 두 개를 줄 건지 그 부분은 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기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별점을 일단 하나는 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현재 점수로 가능한 정시 지원 예측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타임머신 정시 예측 결과 현재 지원 가능성은 차의과대학 스포츠의학과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정식 예측 결과로 나온 대학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고2 학생이니까 충분히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하나, 지금 평가해 주신 부분은 이제 2015학년도 정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예측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실제로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17학년도와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별을 조금 못 받았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좀 노력한다면 그래서 목표 등급을 어느 정도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그 경우에는요. 정시에서 수능 80% 그리고 실기 2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능은 그 국어, 수학, 영어만 반영을 하는데요. 국어하고 영어를 40%씩 반영하고 수학은 가나 구분 없이 20%만 반영을 합니다. 혹시 우리 학생한테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혹시 수학을 가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형으로 혹시 응시할 생각 있나요? 네, 저는 그 세대 쪽이고 알아봤는데 저도 수학 20%밖에 안 들어가서 나형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행이네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학생이 그 수학 이번에 그 성적을 보니까 9월 4등급 나왔는데요. 네. 그걸 나형으로 바꾸게 되면 보통 우리가 평균 한 2등급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런 점에서 나형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단 끝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어하고 영어가 40%씩 반영되는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당연히 국어하고 영어에 성적 향상을 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시의 경우 실기가 20%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수능에서 훨씬 더 성적이 월등하게 많이 나오면 사실은 뭐 20% 실기는 그렇게 뭐 우리 학생,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9월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국어는 한 3등급 정도, 그리고 수학은 일단 가형을 3등급 정도로 제가 목표를 잡아봤고요. 영어는 한 2등급 정도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교과 성적을 조금 분석해 보면 우리 학생의 기분이 조금 더 업될 네,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시죠. 예, 교과 성적을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지금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기본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제가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2등급, 영어는 2.23등급, 과학 2.65등급, 수학 3.27등급으로 평균 2.55등급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이 지금 자연계열이거든요. 자연계열인데 체육 관련 학과가 아닌 일반 학과를 혹시라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학과 과학교과 성적이 좀 더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국어하고 영어가 좀 더 좋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족한 수학과 과학교과 성적도 조금 더 걸림돌이 혹시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성적 향상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그 학기별 추이를 좀 살펴볼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그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점점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수학은 2등급 받았다가 4등급, 그리고 다시 3.5등급 받았는데 약간 등락이 있죠. 네. 영어는요, 1등급 받았는데 계속 지금 다시 3등급으로 좀 약간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자연계열이라는 것을 좀 약간 지금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학기별로 이렇게 성적 추이를 좀 살펴봤을 때는 1학년 1학기 때가 2.22등급이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가 3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가 2.46등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학이나 과학 쪽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학습해 준다면 그래서 평균 한 2등급 정도만 맞춰준다면요, 아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잘했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좀 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요,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유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그런 어떤 진단을 좀 받았는데요. 이정희 선생님, 우리 네.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특히 제가 좋게 평가했던 부분이 동아리 활동과 그리고 독서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쪽을 희망을 하잖아요. 진로 희망이. 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영어 토론 동아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내에만 머물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우리 유명한 스포츠 선수 보면은 뭐 박지성이라든가 또는 뭐 기성용이라든가 네. 또는 뭐 우리 추신수 추진수라든가 선수. 또 유명한 네. 선수들 있잖아요. 또 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케어를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평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이 영어 동아리와 스포츠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높게 좀 평가를 했고요. 독서 활동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16권을 읽었고 지금 2학년 현재까지도 또 6권을 또 읽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독서를 했고 또 다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보통으로 정도 제가 평가를 줬던 부분이 이제 수상 경력,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상 경력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영어 교과 수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 성적을 잘 받고 또 영어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수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자연계열이 학생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둔다면 수학이나 과학도 좀 약간
관련된 수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잠깐 남고요. 그리고 자율활동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융합형 인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 스포츠와 과학과의 그 관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봐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근데 학생부에 기록되는 부분이 약간 좀 누락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확인해봐가지고 어디 부분에든지 아무튼 이렇게 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지역센터와 연계해서 청소라든가 교육봉사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봉사도 나중에 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자신이 희망하는 그러한 그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활동도 교내 진로 이제 그 프로그램만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진로와 연계된 그런 탐구 활동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부분은 보통 정도로 줬습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도 내신 성적과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길 바라고요. 기록도 조금 더 꼼꼼히 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데가 성균관대 스포츠 과학과인데 이 과에 우리 학생이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선생님께서 경쟁력을 분석해 주셨거든요. 예, 제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정시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수시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경쟁력을 한번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의 그 경쟁률을 저는 정확히 50-50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둘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을 이제 비슷하게 보고 계신데요. 아마 두 군데서 희망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요. 좀 그렇게 진단을 해주신 평가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지금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기록되는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 교과 또는 비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좀 약간씩 부족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전년도 제가 수시 합격자의 성적을 좀 살펴봤는데 교과 성적에서 조금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우리가 9월 학력평가 성적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국어 영역이 너무나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제 아무래도 1년 정도 남았는데 국어하고 특히 영어 영역에서 좀 더 성적을 올린다면 안정적으로 2등급만 나와준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약간 희망을 볼 수 있다. 라는 이렇게 판단하에 제가 50 정도로 봤고요.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형으로 보게 된다면 분명히 성적이 상승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에 가기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을 평가를 해보면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 비교과 준비도도 역시 별점 3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도에 별점 3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별점 5개 중에 3개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스포츠 과학과를 선발하는데요. 이거 2017학년 내년도 기준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입학하는 그런 시기겠죠. 모집 인원이 21명이고요. 작년도에, 즉 올해는 25명이었습니다. 네. 경쟁률을 보게 되면 올해가 19.4대 1, 그리고 작년이 27.4대 1이었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해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80과 면접이 20%가 반영이 됩니다. 평가 방법으로는요, 서류 평가를 잠깐 보면요, 서류 평가는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활용하는데요.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교내 교육 활동을 좀 충실히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저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류 평가를 볼 때 학업 역량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영역의 석차 등급 외에도 성적의 추이라든가 학습의 태도라든가 또는 전공 적합성 또는 성취도가 높은 어떤 시기가 언제였는가라든가 또는 교과 관련 활동 등 교내 수상 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면접 평가는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인적성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능 최저는 지금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그 2명의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이 2.1등급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른 학교에서 어떤 정도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4.5등급이라든가 4.6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너무나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일 수가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좀 학생부에 대한 경쟁력이 좀 보강을 해준다면 우리 학생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정인 선생님께서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중에 지금 면접 평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일반적인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면접 평가가 없죠. 네. 스포츠 과학과라서 특별히 있는 거죠. 네. 예. 그 우리 학생에 대해서 지금 성균관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학생한테 1년이 남아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을 또 꼽아주시면 우리 학생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추천 대학을 한번 살펴봐서 지금 한번 자료로 정리해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드리는 대학은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요. 스포츠 산업학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9명을 모집하고요. 올해는 10명을 모집했었습니다. 경쟁률 보게 되면 올해가 57.1대1, 작년에가 48.1대1이고요. 전형 방법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100%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법은 자기소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이 오로지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한양대학교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평가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적성과 인성 및 잠재력에서 각각 50%씩 나눠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적성 부분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어떤 적성, 다양한 경험, 활동을 평가하고요. 인성 및 잠재력은요. 타인과의 소통이라든가 협력,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 역량이라든가 역경 극복 역량 등을 평가를 하는데요. 학교 생활기록부는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 그 상반된 내용이 같은 그 내용이냐면요. 첫째 수상 경력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일반 과목에서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참고해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교과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년도 충원율을 제가 살펴보니까 40% 정도가 충원이 됐더라고요. 여기서 40%라는 얘기는 100명을 만약에 선발한다고 한다면 40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체육 관련 학과를 우리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던 거고요. 아무래도 체육 관련 학과는 우리 학생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시에 좀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요. 별도 준비 없이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네,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 목표도 분명하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뒤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과학연구원이나 선수 트레이너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